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 8장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가 굉장히 국외에 나가 있는 게 많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12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외국 소재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에서 일본에 뭐 65,331점이나 이제 있다고, 그리고 미국에도 뭐 30,000점, 독일에 뭐 10,000점 이렇게 많이 나가 있다.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거 남의 문화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 이제 그 문화재법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외 소재 문화재의 그 보호. 국가가 이제 우리 외국에 있는 국외에 있는 이런 문화재라도 이런 걸 갖다 보호하고 환수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소재 문화재의 조사의 연구 이런 걸 이제 해서 뭐 해야 되고,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협조 요청은 뭐냐면 문화청장은 국외 소재 문화재의 조사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가지고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이제 협조해야 된다. 외국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을 해야 된다. 활동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죠. 그런 단체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외교장각 도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2011년도입니까? 2011년도에 이제 돌아오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문제가 됐었죠. 외교장각은 이제 우리 규장각은 원래 그 창덕궁에 있는 부용정 그 위에 보면 이제 규장각이 있고 주한문호 있고 그 건물에 거기가 이제 내규장각이다. 내규장각이고, 이제 외교장각은 강화도에 있죠. 강화도에 이제 있는 건데, 이 그 외교장각 도서가 병인양요 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약탈을 당했죠. 약탈을 당했는 것이 이제 2011년도 4월 14일 날 뭐 돌아오게 됐고 그랬죠. 뭐 이런 노력들을 이제 우리가 국가문화청에서 이제 계속 기울여서 외국에 있는 문화재를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9장 시도지정 문화재.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거는 이제 문화재 종류 중에 국가지정 문화재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주로 크게 이제 나눈다고 했죠. 나누는데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지금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 문화재 분류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분류가, 이게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했었죠. 성격하고 지정 주체에 따른 분류. 45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격에 따라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가 있고, 지정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사 있는데, 지금 이제 하려는 게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한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자, 그 128페이지에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지정은 그 시도지사가 이제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하는데, 시도지사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버리면 이제 시도 지정 문화재를 지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시도 지정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 문화재, 요거는 이제 좀 다릅니다. 무형 문화재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유형 문화재가 그렇고, 무형 문화재는 중용 무형 문화재. 중용 무형 문화재는 뭐 국가 지정 문화재다 그랬죠.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 국가 지정 문화재를 시도 지정 문화재로 이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무형 문화재는 그대로 놔두고, 또 시도 지정 무형 문화재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중용 무형 문화재는 국가에서 정한 중용 무형 문화재가 있을 거면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까? 그 사람을 다시 이제 지방 무형문화재로 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빼고 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자료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자료도 이제 뭐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문화재 자료는 다시 이제 45페이지에 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문화재 자료가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사 해가지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게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보존에 관한 권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로 지정 보존하는 걸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청장이 봤을 때 저거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안 되더라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안 했다. 그런 건 이제 지정하라고 이제 권고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권고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도지정문화재 명칭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제 그 앞에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를 지정할 때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이제 해당 특별시, 광역시 그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탑이다. 탑을 갖다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특별시 이제 이름을 붙였죠. 서울특별시 시도 유형 문화재 제 348호 이렇게 이제 붙인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이제 그 해당 구역에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죠?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시도 유형 문화재 이거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니까 시도 유형 문화재 제 348호 이름이 이제 연복사 탑 중창뒤 이렇게 이제 붙인단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조례로서 정해서 이제 시도지에 이제 반드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정해서 이제 하도록 하고, 북한 지역의 문화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문화재청장 그 다음에 이제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뭐 이북 5도에도 이제 도지사하고 뭐 이런 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여기 지정장은 여기에 이제 지정된 사람들은 북한 지역에 전승하는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그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시도지사 이제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시도지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정되어 있는데 에게 이제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무형문화재 중에서 이제 이북에 있는 무형문화재도 이제 정할 것이 있으면 그 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중요 무형문화재라고 고치세요. 좀 말을 바꿔서 중요 무형문화재의 시도 지정이 아니고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그러니까 중요 무형문화재가 하는 건 뭡니까?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다. 그걸 갖다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이제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전 협의. 시도지사는 중요 무형문화재를 시도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보면 이제 그 유형문화재는 이제 중복이 될 수 없는데 무형문화재는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러죠. 중요 무형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 무형문화재를 갖다가 또 시도 지형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죠. 근데 사람은 이제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 지형 무형문화재에 이제 지정된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다시 지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청장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할 때 이제 제출 서류의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뭐 명칭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중요 무형문화재를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배경과 필요성. 왜 이제 이렇게 중요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갖다가 또 시도 지정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느냐. 배경 및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갖다가 다시 시도지사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거 해도 되겠다.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문화재청장의 지정 권고, 이거는 이제 문화재청장이 그 시도지사에게 시도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를 포함하여 지정 보존할 할 것을 권고할 경우에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청장이 봤을 때 이거는 시도 문화재로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갖다 권고를 받으면 이제 1년 이내에 시도 문화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도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밑에 이제 바로 밑에 시도 문화재위원회 나오죠. 이거는 뭐 우리가 국가에는 문화재청에는 뭐 있습니까? 문화재위원회가 있다. 문화재위원회 있고 문화재위원회 있고 전문위원회 있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조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이걸 갖다 정해 준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이런 것들 위원, 그래 여기는 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조례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밑에 이제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 부담이 있습니다. 경비 부담. 돈이 이제 들어가죠. 결국은 시도 지정 문화재도 이제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들어가는데 경비 부담을 보시면 지정된 시도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이 이제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 지정문화재, 사유 있다냐? 사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보조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도지사의 보고 내용. 시도지사가 이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시도지사. 그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이다. 외청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성격이 좀 그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도지사들이 바로 이제 그 문화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쭉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시도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시도 지정 문화재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자기가 뭐 그냥 시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문화청장이니까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문화재를 갖다가 이제 시도 지정 문화재로 이제 지정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거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도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거. 지정했다가 또 해제할 때도 마음대로 뭐 이거는 해제한다 이게 아니고 그게 이제 문화청장이니까 이제 협의를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를 하고. 세 번째 시도 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시도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그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 보고, 통보, 뭐 이런 것 다 내용이 다르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기한은 뭐냐? 시도지사는 보고할 사유가 발생한 그날부터 15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15일 이내입니다. 요 날짜도 분명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시도 지정 문화재, 요거는 좀 간단한 내용이죠. 다음 시간에 문화재 매매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